송영길 전 대표 상황은 수사상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신당 창당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정이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도 연일 신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중심에 있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어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을 하나 올려놓는 노력을 함께 할 단계가 됐다.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신중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면 신당 창당이 사실상 가시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중낙연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는 편인데 대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운 선택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이외의 새로운 선택지와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라는 사실상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거취는 언제 신당을 창당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창당하느냐에 관심이 초점이 모아질 뿐이지 이재명 대표와 다시 손을 잡는다 이걸 기대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 비명계 공천 학살을 막기 위한 차단막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그것치고는 발언이 세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신중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등장을 했다는 것은 뭔가 결단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 무게는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수위 자체가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명계 공천학살 부분도 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대로 가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신당 창당의 움직임의 메시지가 커진다는 것은 지금 당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해라. 이런 식의 혁신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에서 있으면은 전체가 안 보여요. 근데 밖에서 상임 고문으로서 당을 들여다보면 빈 곳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네. 이거를 채워넣으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좀 우려를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날 뿐은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동교동부터 지금까지 올 때 열린우리당이 생길 때도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은 자기 인생과 같은 거라서 신당을 가볍게 창당하겠다. 그런 움직임을 가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말은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보이나 행동은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 이상민의원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별 했지만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말의 수위는 높아진다. 이거는 지도부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기 전에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 이걸 아주 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신당 창당 부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에 대한 경고다. 좀 무거운 경고다. 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같이 보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장점도 있고 시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두 사람 스타일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잖아요.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거를 좀 논의하게 될까요? 아마 근데 정치권에는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으니까 아마 근데 그 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장점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장점도 있기는 있죠. 장점이 단점이 뭔가요? 훨씬 크겠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 젊은 20대 남성층에 약간 어필하는 요 정도 하버드대 출신 이 정도지 단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연석, 금태섭, 그다음에 이낙연, 그다음에 이준석 이걸 합쳐서 이게 금연석 이러잖아요. 저는 이분들요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이재명 대표한테 있어요. 그래 할 걸로 봐요. 이재명 대표가 제3지대 신당을 한 칼에 정리하는 거
바로 이제 그 비례대표 뽑는 방식을 연동이 아니고 옛날처럼 병립으로 이렇게 선거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국 신당이든 금태 신당이든 모든 신당은 비례를 보고 창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저는 이게 소멸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의 의미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평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대회전 3차전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총력전,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대회전에 중도가 설 땅은 없다. 저는 중도에 어느 당이 놓아도 의미 있는 삼지대 정당이 놓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개별 회동을 가진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새 총리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쇄적인 회동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다 같이 모이신 건 일단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들끼리 같이 뭔가 연대를 하셔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각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어른이시고 지금 현 상황이 또 위기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쓴소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총리들께서 지금 만나시는 모습 자체가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기류로 바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정치적인 어른들 그리고 상임 고문들께서 당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또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당이 혁신으로 가는 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께 실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총선 4개월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할지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중진급에 해당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요.